어원으로 이해하는 생각 한자. 안녕하세요. 제 강의를 여태까지 들으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 광고가 나오면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 뇌수, 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하게 생겼죠. 부스는 6달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달월. 그리고 뜻은 골, 뇌수, 머리골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뜻을 나타내는 6달월 왼쪽 부분이고요. 음을 나타내는 글자 노 아랫부분이 머리 모양이 되고 그것이 골동뼈 정수리 그리고 윗부분이 합하여져 이루어짐이라고 되어 있네요. 윗부분은 머리털이라고 하네요. 요거는 디딕단넷의 설문해자를 봐도 뭐 특별한 설명은 없고요. 그냥 두뇌라고 써 있습니다. Chinese Etymology에 봐도 그 네이버 설명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왼쪽은 고기, 살 부분이고 오른쪽은 머리, 여기 밑에 부분이요. 라고 되어 있네요. 위에 난 거는 이제 머리카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썼네요. 이게 이제 3일신고에 나오는 글자 중에 하나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금문과 갑골문에 안 나와요. 아주 오래된 글자는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 글자에서 보면 동그라미에 이렇게 X표를 쳐놨는데 이거는 이제 머리통을 위에서 본 모양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머리카락이 난 거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좀 다른 글자체인데 3일신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수인 달월을 보면 뇌를 뜻하는데 달월이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쪽은 미트라고 고기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달월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 같지만 갑골문과 금문에도 이렇게 달 모양이었어요. 그 완전한 그림이었거든요. 그런데 밑에 요거 이제 갑골문이에요. 갑골문에 보면 완전 반달, 초승달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도 썼단 말이에요. 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현재의 달월 모양이 생긴 것이죠. 이번에는 고기 육자인데 갈비뼈 모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양이 옛날의 모양이 달이 변한 모양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이 부스로 쓰일 때 달월로도 이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형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부스를 쓸 때는 달월처럼 쓰이는 거죠. 그 옛날 글자 모양이 비슷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같은 뜻을 가진 요 글자인데요. 아까 봤었죠. 옛날에 이렇게 썼는데 문제는 설문해자와 자원자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래된 글자는 아니란 얘기예요. 단지 이제 이체자로서 다른 글자체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발음이 노호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은과 오 해서 노로 읽는 거예요. 뇌가 아니고 여기서 마찬가지죠. 내노절에서 니은하고 오를 하니까 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종교 쪽에서는 이거를 노라고 읽고 다른 데서는 이제 뇌라고 읽잖아요. 현대 한자를 써서. 근데 원문에 옛 한자가 쓰여 있기 때문에 노라고 읽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파자하기 위해서 알아보면 왼쪽은 이제 그칠치죠. 지난번에도 알아봤었는데요. 이거 사람 발자국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차이니스 에티몰로지에서는 이런 형식이어서 발자국 모양을 나타냈다고 이제 봤다 그랬죠. 왜 이게 5개인데 3개냐? 그다음에 손도 3개로 표현한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특별히 의문을 가질 건 없을 것 같고요.
갑골문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죠. 사람이 이제 걸어서 다닐 때 이제 발을 디디면 발자국이 남잖아요. 그 형상이라는 거예요. 엄지발가락과 이제 발가락과 이제 뒤꿈치 모양을 이제 그대로 했던 것이 모양이 바뀌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뇌에 왜 발을 썼을까요? 뭐 요즘 말로 뭐 발은 제2의 뭐 심장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 또 두뇌하고 상관이 없죠. 심장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또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이제 살펴보니까 설문의자에는 초목이 나오는 상형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보면 정말 초목이 나오는 모양 같아요. 발자국 모양이 아니고. 그래서 초목이 나오기 때문에 발을 멈춘다 해서 그칠 지로 쓰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설명이 설문의자 설명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죠. 발자국 모양이라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새싹이 나오는데 걸어다니다가 이거를 밟으면 이게 바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을 멈춘다라는 의미에서 그칠지가 되었다는 설문의자의 설명이 좀 더 이제 발자국 모양이라는 설명보다는 더 합리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오른쪽 부분인 칼도를 보면 원래 칼도에서 이제 붓으로 쓸 때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뜻은 칼, 화폐 뭐 등 여러 가지 뜻이 있고요. 원래 한자는 요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썼었습니다. 이것도 뭐 지난번에 알아봤었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죠. 자, 이거는 옛날에 나이프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휘어져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완전히 펴졌죠. 그래서 갑골문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옛날 도는 이게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었어요. 그 모양대로 이제 휘어서 그린 겁니다. 두뇌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러니까 아까 초목 색상이 올라오는 모습도 약간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칼도자를 쓴 거는 이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복잡한 모양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 좌우로 나눠져 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파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무가 쓰러져서 뿌리 부분이 이제 드러난 모양인데요. 이 뿌리 부분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죠. 뇌처럼. 그래서 그칠지를 새싹이 올라오는 모양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식물을 뿌리를 뽑으면 그 뿌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이 멈추죠. 그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뇌의 복잡한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칠지를 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두뇌라는데 그칠지가 올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칼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복잡한 모양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지를 양쪽에 쓴 것이고 칼도로 해서 나눠져 있는 걸 나타낸 것이며, 이 도금은 아까 살펴본 대로 현대적인 도금이 아닌 뇌가 아닌 노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 한자인 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meat, 고기 육을 뜻한다고 그랬죠. 현재는 달 모양으로 보이지만 이 고기라는 뜻에서 나왔다, 변형된 거라고 했습니다. 부스를 쓸 때는 이렇게 단월과 똑같이 쓴다고 그랬죠. 이거는 머리카락이고 이건 두뇌, 위에서 본 머리통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옛 한자로서 그칠지가 두 개 있고 칼도자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원래 이제 새싹이 돋아나는 모양에서
새싹을 밟지 않으려고 발을 멈추는다는 의미에서 그칠지가 됐다고 그랬죠. 또는 이 새싹을 뽑아서 뒤집어 놓으면 성장을 멈추잖아요. 그래서 그칠지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잡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뽑잖아요. 그렇죠? 뽑아서 뒤집어 놓아야지만 그것이 성장을 멈추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 잡초 제거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뭐 새싹이 돋아난다고 발을 멈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흔하게 이제 싹 올라오는 건데, 근데 잡초 제거는 농업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완전히 하려면 칼로 자르는 것보다 뽑아서 뒤집어 놓아야지만 완전히 말라 죽죠.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온 뿌리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해석이고요. 그래서 뿌리 모양이 복잡하잖아요. 뇌처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게 양쪽에 있어서 칼로 자른 듯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했고, 옛 발음은 현재의 뇌가 아닌 노였다. 그리고 삼일신고에서는 노라고 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한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